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청와대 부동산은 건드리지 마로 하겠습니다. 예,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공공임대주택 13평짜리에 가서 이제 부부와 아이들 2명까지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 논란에 아주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논란은 문 대통령이 13평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이 부부의 아이 둘, 그러니까 이 4인 가족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.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이 하루에 3차례나 이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. 예.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국정 지지도가 30%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. 예.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첫 번째 반박 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변창흠 LH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 청와대 해명을 수용하더라도 그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이 했으면 괜찮다는 건가?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예. 당장 야당은 그런 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. 청와대가 처음부터 문 대통령 말이 이 질문이냐 아니냐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다소 좀 억지스럽게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.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어제도 저희가 2번 들려드렸었는데 예. 이게 대통령의 질문 이런 것보다는 변창흠 사장의 어떤 말에 동의하는 뉘앙스 이런 거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.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. 예. 근데 변 후보자도 방이 좀 좁다 이런 얘기를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화면으로 보면 좁긴 조금 좁아 보입니다. 예.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잠만 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13평짜리에서 사실 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. 사실 해당 임대 아파트도 이 원래 대학생이나 신혼부부, 고령자와 이 수급자 계층이 주 대상입니다.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과하게 홍보하려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상식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현 정부에서 너무 오른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현장에 가서도 서민들의 어려움 그런 걸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해요. 예, 또 지금 정부가 이 민간 중심의 공급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좀 풀려고 하고 또 그거를 과하게 홍보하려다 보니까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예. 진선미 의원이 임대주택을 둘러보면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라거나 이낙연 대표의 이 호텔방 전세 발언이 논란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. 예,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청와대가 그걸 또 문제 삼았죠. 그렇습니다.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 페이스북에 네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자칫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표현으로도 좀 읽힐 수 있죠. 부동산 민심이 워낙 민감하니까 예. 말들을 잘 가려야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 청와대 보죠. 예. 예, 청와대 부동산은 건드리지 마의 느낌표는 노련한 기술도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 3차례 반박 자료를 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018년 기자 시절에 썼던 칼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.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비밀이란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. 민심을 잡으려면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말. 딱 지금 청와대가 곱씹어볼 대목인 듯합니다. 예,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자,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노회찬은 공수처법에 기뻐했을까로 하겠습니다. 예, 노회찬 전 의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됐는데 네. 과연 저렇게 진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. 먼저 이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. 이 고 노회찬 의원도 공수처법 처리를 기뻐하실 것이라면서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사느냐라고 했던 이 노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습니다. 예. 이 반면 한때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는 전혀 다른 생각을 밝혔는데요. 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. 예, 노 전 의원이 과거에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. 동의를 안 했을 거다 노 전 의원 같으면 이런 얘기군요. 예, 그 노회찬 전 의원이 2016년에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한 것은 맞습니다. 예. 이 검찰 간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이 상시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정의당도 지난 10일 이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.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. 예, 하지만 노 전 의원이 발의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보면 이 공수처장 추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.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
그러니까 현행 제도와 달리 이 노 전 의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 겁니다.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. 이걸 경계했던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 당론이었지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도 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예. 이 노 전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이 공수처와 비슷한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당시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야당과 검찰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또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. 예, 권력을 갖게 되면 수사권을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갖기 마련인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군요. 예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. 노회찬은 공수처법에 기뻐했을까의 느낌표는 고인이 슬퍼할 견강부회로 하겠습니다. 예. 이 고인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이 깊었던 분이죠.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영원히 알 길이 없겠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분명 훗날 여당에게도 독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독이 될 수 있다. 권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요. 예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